자, 시작합시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거를 했었잖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방법을 배웠었고, 오늘이 하이라이트라고 했었다. 아 진짜 싫어. 오늘 문제 풀이는 많이 없어요. 개념이 많아요. 진짜 싫어. 자, 그래서 이제 3차 함수랑 4차 함수인데, 얘가 수투에 대해서 약간 수투의 꽃이라고 할 만한 애입니다. 3차 함수랑 4차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는 애는 중학교 때부터 해서 계속 그렸었잖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지? 중3, 고1 때 2차 함수를 열심히 그렸어. 자, 왜 2차 함수는 중학교 때 배울까? 그릴까? 개 쉬워서. 3차 함수, 4차 함수는 왜 고1 때 안 배울까? 어려워서. 이제 우리는 뭘 배웠다? 미분을 배웠다. 미분을 배웠고, 이제 정확하게 극값이라고 하는 것도 찾을 줄 알고, 몰라. 정확한 그래프 개형을 이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도록 하죠. 자, 3차 함수 그래프인데요. 이 3차 함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 얘는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3차 함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자, 얘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는요, 저번 시간에 했었던 3번 순서랑 동일합니다. 자, f 프라임 x는 0. 얘 그래프로 그 값을 찾을 건데요. 자, 3차 함수를 미분했어요. 그럼 몇 차가 나오죠? 그래서 f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데 얘 2차 함수예요. 얘로 그 값을 갖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 값 갖는지 확인. 얘를 그 값을 갖는지 확인할 거다. 자, 만약에 그 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면요. 그 값 존재한다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애가요. 두 개의 실근을 가지겠죠. 그죠? 두 실근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 어떻게 구한다? 2차 함수에서 판별식 d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가 되겠다. 그치? 맞아? 그 값이라고 하는 애는 f'은 0인데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 됐지? 반대로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요.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f'x라고 하는 애는 어떤 근을 가질 수가 있냐? 얘는 중근이 되던가 아니면은 허근을 가집니다. 자, 중근을 왜 될까? f'은 0이라고 하는 점이 존재하는데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그지? 마마 기억나요? 엄마 보고 싶다. 제가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중근, 허근.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는 집에 있거든요. 좀 부럽다. 잠깐만, 그 말을 잘못해서 하면은 결국 엄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쩌라고요. 어머니 들으셨죠? 다현이가 어쩌랍니다. 근데 이거 안 가요. 보내드릴게요. 쇼츠로 잘라가지고 다현이 목소리만 담기기. 근데 또 안 가요. 네. 자, 그래서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f'이 중근이나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두 번째로는 이제 fx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x는 3차 함수의 가장 기본 모양 ax제곱, 아니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하는데 얘 개형을 그려주면 되겠다. 개형 그리기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가 3차함수에 대해서 f'과 fx를 비교를 해서 그래프를 쭉 그려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f'x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라고 하는 애를 먼저 그릴 거야. 두 개의 실근을 갖도록 f'x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근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둬볼게. 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 알파라고 하는 이 점, 베타라고 하는 이 점, 이 각각 극값이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얘를 x축으로 그리면 안 됐는데. x축으로 그렸으면 안 됐는데. 얘 x축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잠깐 축 좀 지울게. 어차피 아직 거기까지 안 그렸어요. 얘 좀 지우고. 자, 알파라고 하는 거에서 얘 극값 중에서 어떤 애야? 풀마? 풀마? 대. 베타라고 하는 점은 마플? 소.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애에서 극대가 나오고 베타라고 하는 거에서 극소가 나온다,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극대를 그릴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가니까 그래프 모양이 생긴 게 이렇게 생겼겠지. 다음, 극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쭉 이어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3차 함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fx라고 하는 3차 함수다. 자, 근데 여기에서 베타라고 하는 극소값,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x는 알파에서 극대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f'의 그래프를 보고 fx의 3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f'x는 0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얘가 만약에 중근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될 건지. 딱 접하게 그려주는 거야. 얘가 f'x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f'0이 되는 이 점을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알파라고 하는 거에서 어쨌든 미분계수는 0이 돼야 돼. 오케이? 자,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에다가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야. 그러면 생긴 모양이 플러스에다가 0 찍고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중근을 가질 때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긴다. 여기에서는 알파라고 하는 x값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fx라고 하는 3차 함수가 된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0인데 얘가 허근을 가진다면은 어떻게 될 건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거겠다, 그지? 공중에 떠 있는 건데 얘네 기울기는 안경을 껴. 계속 플러스야. 계속해서 그냥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야. 이렇게 그냥 계속 쭉 증가하는 애인 거야. 얘는 중간에 0이 되는 구간이 하나가 있었거든. 점이 하나 있었거든. 근데 얘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증가인 거야.
알겠지? 얘가 fx라고 하는 3차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이고요. 얘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를 그려놓은 겁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뒤집히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3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었고요. 이제는 4차함수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4차함수는 꽤나 많거든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저거 노트 정리 따로 하실 때 여기 옆에다가 밑에다가 음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스스로 한번 그려보시죠. 아휴. 자, 이제는 4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4차 함수에서는요, 적어도 하나의 극대나 아니면은 극소를 가지게 됩니다. 5번인가요? 네, 5번이에요. 자, 4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미분해서 f'이라고 하는 그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4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가 나오죠? 3차 나오죠. 그래서 f'x는 3차로 그 값을 갖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얘네들 싹 지워야겠다. 얘는 못 살리겠다. 그래서 f'x는 0. 어? 그걸 확인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값을 갖는지 확인을 할 거다. 자, 근데 f'x라고 하는 애가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합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겠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토요일이라고 그래요. 토요일 너무 수업을 일찍 가서 나가세요. 왜 옹알이를 하시니? 에이, 너무 아침 일찍이에요. 근데 이게 아침 일찍이면 안 되는 거야. 고3이잖아. 어쩌라고요? 자, f'x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fx라고 하는 애는 어떤 값들을 가질 수가 있냐. 자, 봐봐.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일 때 3차 함수 그래프 방금 봤잖아. 이렇게 x축이 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지. 맞아? 마플, 소, 풀마, 대, 마플, 소, 극소 두 개, 극대 하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극소 두 개, 극대 하나를 가진다. 언제? 최고차한 계수가 양수일 때. 자, 근데 f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한 계수가 음수라고 한다면은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뒤집혀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풀마대, 마플소, 풀마대, 극대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이제는 극대 두 개, 극소 하나를 갖는다. 언제? 최고차한 계수가 음수일 때. 됐어? 자, 다음. 아이고. f'x가 얘가 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허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중근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질 때. 자, 얘 먼저 결과부터 알려드리자면 fx가 극소 하나만 가집니다. 언제? a가 양수일 때. 다음 fx가 극대 하나만 가집니다. 언제? a가 음수일 때. 그래서 a가 음수다라고 하면은 극대를 반드시 하나를 가지는 거고요. a가 양수다라고 하면은 극소 하나는 반드시 갖는다라는 거야. 알겠지? 얘가 제일 중요한 말이 돼. 자, 근데 f'x가 중근이고 허근일 때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라는 건데, 자, 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있어서 하나가 접한다라는 뜻이거든. 이런 모양이 되거나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접하는 이 점에서는 극값이 생기지 않죠. 근데 3차함수가 단 하나의 시그는 반드시 가진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얘네들, 이 근들은 부호가 바뀌면서 마플, 소, 극소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거야. 됐어? 허근일 때는 하나의 실근인데 두 개의 허근,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만 극소를 가진다라는 거야. 되지? 자,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시면 된다. 다참수의 가장 기본 모양 fx는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 이게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시면 된다. 아 진짜 이걸 써야 되는데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아니, 잘 적고 계셔. 네,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화이팅! 으쌰 으쌰. 자, 먼저 첫 번째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f'x라고 하는 애가 0인데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조금만 작게 적을게요. 이제 얘는 적을 게 많아가지고 아 진짜 별론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를 볼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생겼겠죠. 다음,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점들을 알파, 베타, 감마로 한번 잡아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 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알파라고 하는 이 점에서, 베타라고 하는 이 점에서, 감마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 알파라고 하는 애는 마플, 소다, 그지? 극소가 나올 거고요. 베타라고 하는 애는 극대가 나오고 감마라고 하는 애는 극소가 나올 거야. 오케이? 자, 생긴 꼬라지가요.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얘네들을 잘 이어주게 되면은 아이 다시 얘는 꺼줘봐. 너무 잘 못 이었는데. 요런 W 모양이 나옵니다. 얘가 4차함수의 가장 기본 모양이에요. 맥도날드. 아니 맥도나르도 얘가 될 거다. 됐니? 다음 두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0인데 얘 중근을 가질 거야. 근데 중근 중에서도 3중근을 가질 때를 볼 거거든. 3중근을 가질 때를 볼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까 보게 되면은 이차 함수가 3중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겠다, 그죠? 예를 들면은 ax 세제곱 같은 애,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온다. 자, 여기에 이 0에 맞닿는 이 점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라고 하는 점에서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플, 소, 극소가 나오겠죠. 근데 이 기준으로 왼쪽은 그냥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던 애야. 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애거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기겠죠. 계속해서 감소하고 여기 오른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애다.
생긴 모양이 이차함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차함수보다는 폭이 더 좁은 애예요. 더 급하게 증가하는 애예요. 얘가 fx에 대한 그래프 기억이 나옵니다. 여기에 식에다가 전부 다 적어드릴게요. fx는 못 적겠다.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fx라고 하는 얘는요, 어떤 식에 대한 완전 4제곱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얘는 fx가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이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각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그래프입니다 라는 거야.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f'0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f'x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하나의 실근과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질 때 그래프 개형을 볼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서 중근을 가지는 그래프, 이렇게 생긴 3차함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생각을 해보자면 왼쪽에서 중근 생기고 오른쪽에서 실근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점을 알파, 여기에서의 점을 베타라고 두고요. 이 알파라고 하는 애, 베타라고 하는 애 각각 어떤 애가 나오는지 보게 되면, 알파는 마플 소입니다. 극소고요. 다음 베타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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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의 접선의 기울기를 가진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개형이 여기서 극소를 가지는데, 너무 작게 그렸어. 좀 더 크게 그려야지. 알파에서 극소를 가지는데 여기에서 0이 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애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3차함수가 여기서 중근을 가질 때 4차함수는 여기서 3차함수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다음, 여기 있는 이 점을 알파, 여기 있는 이 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3차함수가 중근 가질 때 어떤 그래프 모양을 가진다고? 3차함수 그래프 모양을 가진다고. 그래프가 감소 0 찍고 다시 감소 극소,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온다는 거죠. 얘네들이 fx에 대한 4차함수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어떤 그래프 식을 가지냐, 이 fx라고 하는 애는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의 세제곱 모양으로 나옵니다. 됐어요?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f'x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제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질 때 그래프 개형을 보도록 할게요. 쭉. 자, 하나의 실근 가지면서 두 허근을 가지는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 안 이뻐. 다음, 여기에서 허근 가지고 여기에서 실근 가는 이런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 마플 소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극소를 가져요. 극소를 가지는데 계속해서 그냥 증가만 하는 애가 나오는 겁니다. 기울기가 0인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3차함수 그래프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애가 있었잖아요. 걔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극소값을 가집니다. 하나의 극소값을 가지게끔 해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그냥 감소하다가 여기서 극소 찍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4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다. 이게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실적. 좋아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솔직히 좋아하면 미친 거죠. 이 그래프를 보고 와 졸라 이뻐 브라보 하면은 제가 저기 정신병원 가야 되거든. 근데 생긴 것도 못생겼어요 이거. 그래? 쌤 말고 이거. 돼. 오. 별로예요. 뭐 코끼리를 삼킨 좋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그 맞는데 그건데 그것보다 못생겼잖아요.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최고차한 개수는 음수가 양수일까? 음수야 양수야? 잠깐만. 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그래프 개형에 있어서 최고차한 개수가 음수야 양수야? 그거 어떻게 생겼죠? 이게? 제가 그걸 제대로 안 봐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 그렇게 생겼나요? 근데 여기 거를 없다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한 개수가 음수야 양수야? 음수. 응, 음수야. 그래서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걔네들은 음수의 부호를 가지고 있다. 최고차한 개수가 음수다. 근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면은 양쪽으로 다 뚱땡해야지. 소화중. 왜 한쪽만? 아 코끼리 머리가 크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키위지 아니에요 그거? 그거 키위새잖아요. 귀. 아 징그러워. 아 졸려. 자 이제 6번째 3차 함수로 4차 함수 그래프 그림을 그리는 거를 봤고요. 다음 6번째로는요 X축에 접하는 다항 함수를 볼 겁니다. X축에 접하는 다항 함수다. 자, X축에 접하는 다항 함수 첫 번째 fx, y는 fx가 x는 a에서 x축에 접하는 거야. x축에 접한다. 접한다. 자,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얘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뜻이에요. 인수로 가진다. 자, 왜냐면요.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게 되면은 fa라고 하는 애가 0이 돼요. 근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요. 제곱이 달려있기 때문에 곱미분을 하더라도 x-a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f'a라고 하는 애도 0이 되거든요. 그래서 x값을 a를 넣었을 때 y가 0이야. 즉 x축 위에 있다는 거야. 그 점이. 근데 미분했을 때 그 도함수가 0이래. 미분계수가 0이래. 접한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x-a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야. 언제? fx가 x는 a에서 x축에 접할 때. 됐어?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줄 텐데요. fx라고 하는 애가 x-a의 n제곱 곱하기 gx라고 하는 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참고로 n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에서 첫 번째 n이 짝수 라고 한다면 x는 a라고 하는 x는 a라고 하는 점에서 어떤 그래프 개형이 나오냐면은 접하게 되는 요런 모양이든지 요런 모양이든지가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눈을 뜨세요, 용사님. 정신을 차리세요, 고3님. 반배 정도 나왔겠다. 다음 두 번째, n이 홀수라고 한다면요. n이라고 하는 애가 홀수라고 한다면 어떤 그래프 개형이 나올 거냐? 이런 그래프 개형이거나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겠죠. 얘가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 최고차 계수가 음수일 때. 우리가 최고차 음수 뭐 이런 거 적지 말자. 어쨌든 n이라고 하는 애가 홀수라고 한다면은 3차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에서 x축에서 미분계수가 0이거든요. 얘도 미분계수가 0이라서 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다. x-a의 n제곱인데 n이라고 하는 애가 이보다 커,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 알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이게 왜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이거? 두 번째.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조건. x축에 접하는 조건. 자, 3차 함수라고 하는 애가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요, 이 fx라고 하는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 fx가 a 곱하기 최고창이야.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으로 해서 제곱식이 반드시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이때 그래프 개형은 총 두 가지로 그릴 수가 있을 건데, 알파랑 베타를 두 개의 대소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베타라고 하는 애가 더 작아, 그러면 여기에서 접하는 그림으로 그릴 거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베타, 얘가 알파라고 하는 애가 된다는 뜻이야. 다음, 베타라고 하는 애가 알파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알파를 지나서 베타에서 접하는 이런 그래프로 그려주셔야 된다. 어쨌든 완전 제곱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x축에서 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아, 참고로 a라고 하는 애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되겠죠. 음수면은 뒤집히겠죠.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4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조건이야. x축에 접하는 조건이다. 자, 먼저 첫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항 계수 a를 두고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감마라고 하는 애, 얘로 그림이 그려질 때
이렇게 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라는 건데, 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한 대소 비교를 잘 해주셔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한번 볼게. 알파라고 하는 애가 제일 작아. 그러면 알파에서 접하고 나머지 베타랑 감마의 시근을 갖습니다.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 자, 베타라고 하는 애가 가운데 있으면, 알파라고 하는 애가 가운데 있으면, 베타 지났다가요, 알파에서 접했다가 감마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주는 거겠지. 여기가 베타, 알파, 감마가 되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알파가 제일 작다면은, 베타 지나고, 감마 지나고, 알파에서 접하게 되는 거.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고요. 왜? 오르막길 내리막길 롤러코스터 같고. 롤러코스터 싫어해요. 예. 옷잘. 다 그랬니? 네. 자, 다음 두 번째. 사참수에서의 두 번째. 사참수 f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원 기수 a 곱하기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베타의 제곱으로 주어졌을 때입니다. 제곱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알파에서도 접하고 베타에서도 접한다라는 거거든.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나올 거냐? 알파에서 접했어요, 먼저. 그 다음에 베타에서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된다. 자, 근데 이때 여기서 극대값이 하나 나오잖아요. 여기서의 극대값. 이때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알파, 베타라고 하는 중근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극대값이 나오게 되는 그래프예요. 알고 계셔야 돼. 그래요? 세 번째도 있습니다. 그리시죠? 그래서 그래프 4참수 그래프 개형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 아니요. 네. 알고 싶지 않아요. 모두 몰라.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랑 말 안 할 거야. 자, 세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a x-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x-베타의 모양을 가질 때, 자, 알파라고 하는 점에서 중근을 가지는데 그게 3중근이 된다. 자, 3중근이라고 하는 거는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따른다라고 했었고, 알파라고 하는 거에서 3차함수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주신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하는 점이 된다는 거. 참고로 여기 뒤에 들어가면은 비율 관계를 볼 텐데 여기서의 극대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볼 겁니다. 이따가요. 다음. 알파라고 하는 애가 오른쪽에 있다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라고 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걸로 넘어가죠. 자, 이제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자, 일곱 번째로는 다항함수의 대칭성을 볼 거야. 다항함수 대칭성을 볼 거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우함수랑 기함수라고 하는 거. 우함수와 기함수. 자, 우리 우함수랑 기함수 예전에 했었잖아. 수원할 때 기억나? 대충 기억나면 안 되지. 정리도 다 하셨을 텐데. 우함수를 어드 펑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라고 하는 거를 다시 우함수를 even 펑션이라고 하고 기함수를 other 펑션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지? 맞아? 기억나? 그래서 우함수라고 하는 애는 다 짝수 차수들만 있는 거고 기함수는 다 홀수 차수만 있다라고 했었어. 기억이 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설명할 거야. 우함수라고 하는 거. 자, 이 우함수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우리가 적을 수가 있냐? 식으로 적어 보면은 정신 차려. fx라고 하는 애는 f의 마이너스 x 얘로 적을 수가 있는 게 우함수였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는 얘가 y축 대칭이라고 했었지. 기억나? 자, 그래서 이 우함수라고 하는 애는 모든 항의 차수가 다 짝수입니다. 모든 항의 차수가 짝수다. 자, 모든 항의 차수가 짝수기 때문에 x를 넣든 마이너스 x를 넣든 똑같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기함수라고 하는 애가 있다. 자, 이 기함수라고 하는 애는 함수로 적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fx다라는 걸로 적을 수가 있고요. 얘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원점 대칭이다. 그게 기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기함수는 모든 항의 항의 차수가 홀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x를 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를 얘 마이너스 어디 갔냐 이거?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개수가 전부 다 마이너스 차이가 나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똑같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거. 그게 기함수다. 자, 근데 여기서 우함수랑 이 기함수 두 개는요 상호 미분 관계에 있습니다. 상호 미분 관계에 있다. 무슨 말이냐? 자, 우함수는 모든 항의 차수가 다 짝수라고 했잖아.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다 깎여요. 그러면 전부 다 홀수가 되겠지. 전부 다 차수가 홀수야. 그게 뭐라고? 기함수라고. 정신 좀 놓는다. 다음, 기함수는 모든 차수가 홀수야.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씩 다 깎이기 때문에 짝수가 된다고. 그러면 우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호 미분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함수랑 기함수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버려야겠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될 거는 3차 함수의 대칭성을 보도록 할 겁니다. 3차 함수의 대칭성. 3차 함수의 대칭성을 볼 거다. 자, 먼저 첫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ax 세제곱이네. ax 세제곱이네. 이 모양의 3차 함수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fx라고 하는 애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동일한 거죠. 그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부호가 붙기 때문에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준 거랑 똑같다. 자, 이게 어떤 함수? 얘는 우함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fx는 ax 세제곱이다 라고 하는 거는 원점에 대한 대칭. 즉,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프가 너무 못생겼다. 기함수였던 것 같아. 아, 뭐야, 기함수야, 이거. 잘못 적었어. 기함수야. 네, 기함수입니다. 잘못 적은 나? 지금 뭔가 잘못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ax 세제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이다라는 거야. 자, 참고로 fx라고 하는 애가 a의 x-m의 세제곱이라고 나온다면은 얘는 x는 m을 기준으로 해서 즉 m,0을 대칭점으로 갖는 기함수가 됩니다. m,0 얘가 대칭점이 된다. 그래서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의 모양으로 m이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죠. 점대칭이 된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아, 토요일 아침이니까 정신이 없다, 나도. 자고 싶다. 자, fx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라는 건데, 얘 잘 뜯어보면요, 얘가 a 곱하기에 x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x라고 하는 모양의 꼴입니다. 즉, 차수가 전부 다 홀수인 애다. 그래서 얘는 원점에 대한 대칭인 함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기함수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얘 원점, 얘 알파라고 하는 애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fx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라고 나와 있어. 근데 또 추가적인 조건으로 베타 빼기 알파랑 감마 빼기 베타랑 두 개가 똑같은 거야. 즉, 세 개의 근이 있는데 그 근 두 개씩 간의 간격이 똑같다라는 거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알파, 베타, 감마고, 여기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거리랑 베타에서 감마까지 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얘는 베타, 0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베타, 0이 대칭점이다 라는 거. 그래서 평행 이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냐를 본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얘는 평행 이동이 됐을 때, 얘도 마찬가지 평행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다시 생각을 할 수 있나를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차 함수의 대칭성입니다. 함수의 대칭성이다.
진짜 놀라운 거 안 궁금해? 왜요? 궁금해야 돼요? 지금까지 문제 한 번도 안 풀었어. 놀랍죠? 알았어, 미안. 말 안 걸게. 자, 첫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ax 4제곱 플러스 c라고 하는 모양으로 주어졌을 때. 자, 개수가 짝수인 것밖에 없다. 즉, fx는 f-x랑 동일하니까 얘는 우함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게 된다면요. 이차함수 모양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이차함수보다는 급하게 증가하는 애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fx는 ax 4제곱에 대한 그래프다. 얘 평행이동돼도 마찬가지겠지. 평행이동은 따로 안 적을게.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는요, fx라고 하는 애가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라고 하는 모양으로 주어졌을 때야. 얘도 마찬가지로 fx랑 f-x랑 동일한 겁니다. 돼요? 자, 그래서 얘는 y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동일하게 먼저 그려놓고 그리자. 좌우가 동일하게 생긴 대칭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짝수 차수만 있는지 홀수 차수만 있는지 가지고 우함수랑 기함수를 확인해 주셔라. 여기 4차함수의 대칭성까지 본 겁니다. 이제 8번째로 넘어갑니다. 근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안 했어. 지금 개념 4개밖에 안 했으니까 이제. 어? 왜 미쳐? 올라찰래요. 자, 8번째. 자, 3차랑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함수의 비율 관계. (3차)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볼 거다. 자, 이거 솔직히 몰라도 되는 개념이긴 한데요. 얘를 알면은 문제가 기가 막히게 빨리 풀려요. 그래서 얘는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 필수는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 자, 먼저 첫 번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자, 먼저 이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에는 어떤 비율이 존재하냐? 2대1 비율이라고 하는 거랑 루트 3대1이라고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비율이 있으니까 이 비율 자체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먼저 첫 번째. 2대1 비율에 대한 관계를 볼 건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3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요. 여기서 극대 존재하고요. 극소 존재하고요. 여기 사이에 거의 개구리야. 여기 사이에 변곡점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합니다. 얘가 변곡점이에요. 여기가 극대, 얘가 극소. 자, 얘가 2대1이라고 하는 비율이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극대값을 가지는 이 선을 쭉 이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 이 선도 마찬가지로 쭉 그을 겁니다. 그러면 같은 값들이 나오게 되는 점이 존재할 거다. 자, 극대값이랑 똑같은 점을 갖는 여기 점이 있을 거고, 극소값을 가지는 점이 하나가 존재할 건데, 자, 여기에서 극대랑 극소를 나오게끔 하는 그때 x값이 존재할 겁니다.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냐? 자, 극대부터 해서 극소까지가 2라고 하는 길이라고 했을 때, 이 극소의 x값부터 해서 극대값을 가지는 이 x값의 거리가 1입니다. 그래서 2대1 관계가 나온다는 거야. 자, 다음 극소부터 극대까지 2. 그 다음 극대에서 극소값을 가지는 x까지 비율이 1이 된다. 그래서 2대1에 대한 비율이 나온다는 거입니다. 네, 2대1 비율이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좀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있는 변곡점 있죠?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극대극소는 1대1입니다. 3차함수에 있어서 얘가 비율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2대1에 대한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루트 3대 1이라고 하는 얘 비율은 어디서 나오게 되냐? 다시 한번 3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고요. 여기서 변곡점을 체크를 해 봅시다. 자, 변곡점을 체크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 변곡점의 함수값을 갖는 이 선을 쭉 그어요. 그러고 나면은 변곡점의 값을 갖는 값들이 각각 하나씩 존재하겠다. 자, 다음 극소랑 극대를 가지는 이 x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변곡점에서 극소까지 길이를 1, 변곡점에서 극대까지의 길이를 1이라고 봤을 때 이 변곡점에서부터요, 변곡점의 값을 갖는 여기만큼의 거리가 루트 3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3에 해당하는 거리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루트 3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나온다.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먼저 보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때 문제 풀 때 와, 신기하다 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4차 함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볼 거다. 4차 함수의 비율 관계다. 바로 해. 뭐 하는 짓이야. 사차함수의 비율 관계는 루트 2대 1이라고 하는 거랑 다음 3대 1이라고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 자, 근데 4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모양에 대해서 비율 관계가 나온다는 건데, 먼저 첫 번째, fx라고 하는 애가 a 곱하기에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식으로 주어졌을 때야. 즉,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좌우 대칭이 될 때, 좌우 대칭이 될 때 나오는 비율 관계가 루트 2대 1입니다. 자, x제곱이기 때문에 x축을 하나 그려놓고요.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4차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좌우 대칭이 되고 있는 모양이고요. 여기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알파, 얘가 알파라고 했을 때 어떤 비율 관계가 나오냐, 여기에 극대점이 있잖아요. 여기 극대값이 있다.
아니 극소값이요. 미안. 여기에 극소값이 있다. 여기 이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1이라고 둔다면요. 극대값이랑 똑같은 값을 갖는 이 점, 즉 알파까지의 이 거리가 루트 2가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극소까지 1이라고 했을 때 극대값이랑 똑같은 값을 갖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루트 2의 길이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4차함수에서 루트 2 대 1이라고 하는 관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언제? 좌우 대칭일 때 성립하는 모양이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로는 fx라고 하는 애가 a 곱하기 x-알파 세제곱 곱하기 x-베타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졌을 때요. 자, 얘는 삼중근과 단일근으로 주어진 거죠. 삼중근과 단일근으로 주어진 경우. 자, 이때 3대 1이라고 하는 비율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밑에다가 좀 그려야 되겠다. 삼중근이 나오는 모양은 두 개가 생기는데, 첫 번째 여기서 삼중근 나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삼중근이 나오는 이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삼중근을 알파, 여기에 단일근을 베타라고 두고, 여기 극소점이 있잖아요. 얘가 극소가 되는 이 점이다. 알파부터 해서 이 극소가 되는 점까지 거리를 3이라고 한다면 극소에서 베타까지 거리가 1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서는 단일근이 베타, 삼중근이 알파라고 하는 건데, 여기 극소라고 하는 애, 이 극소에 대한 x값까지 거리가 얘가 1대 3이라고 하는 비율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함수랑 4차함수에 대한 비율 관계가 나오는데, 이 3차함수에서의 비율 관계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 3차함수는 특정한 모양이 없거든요. 전부 다 만족되는 건데 4차함수는 특정한 모양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차함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많이 사용을 할 거다. 2대 1 그리고 루트 3대 1이라고 하는 비율 관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자, 이제는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421번 문제 볼 거고요. 문제 자체는 여기 책에 실려 있는 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럼 끝나는 건가요? 하나 더 남았는데 두 줄이에요. 자, fx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그래프 개형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식 자체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때 a, b, c, d에 대한 부호를 보라는 거거든. 부호를 정하자라는 거야. 자, a랑 d는 이 모양 보자마자 알 수 있어. 이 그래프 개형은 A, 최고차 함계수가 언제일 때다, 그지? 언제일 때? 그래프 모양? 그래서 A가 양수. 다음 D라고 하는 거, 얘는 Y절편입니다. X자리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값이 D가 되겠지. 얘도 양수다, 그지? 그래서 A랑 D는 바로 찾을 수가 있다. 다음 B라고 하는 애랑 C라고 하는 애를 찾을 건데, 얘네들 미분하게 되면요, f'x라고 하는 애가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라고 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얘네들 그 값 두 개 있잖아. 그러면 이때 이 f'이라고 하는 애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지? 그 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판별식이 얘가 돼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얘는 b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냐? 12? 3ac 라고 하는 데가 양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아, 근데 얘를 굳이 볼 필요가 없겠다. 쏘리?
얘 가지고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근데 알아두긴 해야지. 자, 어쨌든 지금 알파라고 하는 애랑 베타라고 하는 애에서 각각 극값이 나오는데, 이 f'x에 대한 두 근이 각각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양수다, 그지? 둘 다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나와야 되겠다, 그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가 양수기 때문에 B의 부호는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애는 음수다. 다음 두 근의 곱, 양수 두 개 곱하면 양수잖아요. C에 대한 부호 나오죠? C는 양수가 되겠죠. 그죠? 간단하죠? 다음 425번 문제 보죠. 425번 문제 보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애가 나와 있는데, 이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 제곱 4 빼기 4ax 플러스 3, 얘가 극값을 갖도록 하래요. 자, 얘도 간단하죠. 극값을 갖도록 해라. 일단 f'부터 구해야 되겠다. f'x는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a가 될 텐데, 그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짝수 판별식 써서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마이너스 2a제곱이거든요. 2로 약분시켜서 오른쪽 넘기게 되면 a제곱 마이너스 6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부등식 풀면은 6보다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수 a 개수는 총 5개가 나오는 겁니다. 간단하지? 근데 항상 네. 여기서 하면 간단하네 하고 근데 혼자 풀려고 하면 안 간다. 연습하시면 저번 거는 간단했어요. 지금 것도 간단할 거예요. 자, 저번 거는 이제 했는데 게으르 걸릴 텐데 했는데 되게 금방 끝났어요. 이제 점점 실력이 늘고 있는 거지. 좋은 증상이에요. 자, fx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구간 1,4에서 극대랑 극소 모두 다 가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극대 극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f'x라고 하는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 그치? 자, 얘는요 극대값이 1,4에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1,4 사이에서 f'에 대한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얘가 1, 얘가 4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자, f'이라고 하는 게 2차 함수예요. 1이랑 4 사이에 두 개의 근이 있어야 된다. 얘네들은 근분리라고 하는 문제죠. 그죠? 2차 함수의 근분리 문제다. 저번에 정리해가지고 프린트로 뽑아줬었잖아. 그냥 졸려서 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자, 근분리 문제. 먼저 첫 번째 조건. 저희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을 적게 되면은 4 빼기 a가 되는데 얘가 양수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a가 4보다는 작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축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축이 이 두 개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이미 확정. 다음 F1이라고 하는 애가 양수가 나와야지 얘네 두 개, 1이랑 4 사이에 근이 있을 거거든요. 돼요? 예? 자,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게끔 만들게 되면은 마이너스 3 플러스 a라고 하는 애가 양수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3보다 크다 라는 게 나오겠죠. 다음 세 번째, 마찬가지로 F4라고 하는 애도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얘 잘 보시게 되면은 4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축이 2이기 때문에 x가 1일 때 갖는 이 점은 3일 때 나오겠죠?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는 1이 양수면 당연히 얘도 4가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만족돼야 되는 게 범위가 얘밖에 없는 거예요. a가 3보다 크고 a가 4보다 작아야 되는 거.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431번. 서서 해, 서서. 서서 해. 너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 4시.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지. 공부했어? 자랑이다. 이번에 약을 바꿨거든요. 아, 잘 못 잔 거야? 안 잔 게 아니고? 약을 바꾸면 참여하는 다시 바꿔달라 그래. 약이 있어요. 나는 씨가 약이 센게 잘 되는데 약하는 건가요? 자, 봅시다. 자,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4참수를 보시게 되면은 최고참 계수가 양수입니다. 양수인데 극대값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양수일 때 반드시 극소는 하나가 존재한다. 반드시 극소 하나는 존재한다라는 건데, 극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 f'x라고 하는 의 그래프가, 얘는 0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된다라고 했었죠. 이런 모양이 되어야지만 극대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극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미분에서 이 3차 함수가 이 모양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죠. 자, f'x는 3x 세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ax라고 하는 애입니다. 자, x로 다 묶어낼 거예요. 3x로 묶어낼까요? 3x로 묶어내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a라고 하는 그래프식이 나오는데, x는 0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근 나왔다, 그지? 근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 2차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겠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거라서 여기에서 판별식 D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다로 계산을 할 거라는 거야.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4 빼기 2A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2보다는 작아야 돼. 2보다는 작아야 돼. 됐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얘가 A가 0이 돼버리면은 여기 2차식에서 X는 0이라고 하는 실근이 나와버리거든? 그러면 X는 0이라고 하는 중근이 나와버려. 중근이 나오면은 이 그래프 개형이 안 나온다고 했었잖아. 중근이 되어버리면은 요런 그래프 개형이 나오면서 극소만 존재하겠지. 그래서 얘 x는 0을 근으로 가지게 하는 a 값은 빼줘야 돼. a가 0일 때를 빼준다는 거야. 그래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구간 하나랑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구간, 이 두 개의 구간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알파가 0, 베타도 0, 감마가 2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좋아요. 자, 다음 434번으로 넘어갑니다. 와, 이건 뭔데 이렇게 길지? 그래서 개념이 길었잖아요. 개념이 귀엽다고요? 길었다고요. 왜 이렇게 귀여운 거에 집착하는 거야? 저번 시간에도 귀여운 거에 그렇게 난리를 치더만. 다음에 귀여운 거 가져올게요. 그 남자를 가져온다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그 플라워 로즈 산 거. 예. 그거 진짜 개 귀엽거든요.
다음이 언제죠? 다음 주 화요일이요. 어머, 개학날 아니에요? 맞아요. 어머, 저 그날 친구들이 보여달라 해가지고 딱 가져갈 거거든요. 아, 학교에? 네. 애들이 실물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진짜 클라우드 8개 거 진짜 걸렸겠죠. 그게 제가 산 게 20만 원어치인데 덤까지 하면 거의 30만 원어치거든요. 좀 레전드. 덤을 줄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레전드. 그거 진짜 졸라 이쁘고 졸라 귀엽거든요. 자, 이거 봅시다. 아, 434번 문제인데 얘요. 정석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드릴게. 잘 봐봐. 진짜 풀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안 들 건데 아 근데 그거는 원래 그런가? 네. 에이지. fx라고 하는 애가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야.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는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문제 푸는 게 정석이에요. 다음 f는 1에서 그 값을 가지기 때문에 f'x도 미리 좀 구해 놓을게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 밑에 식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3 더하기 2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가 0이야. 다음 가조건에 의해서 여기에 a 1 대입한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거. 다음 4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 64 더하기 16a 더하기 4b 더하기 c는 0. 얘네 서로 다른 문자 3개, 서로 다른 식 3개 a, b, c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연립통해서요. 이렇게 풀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연립하기 개 귀찮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요. 자, x는 1이라고 하는 거에서 0을 가지고요. x는 1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 값을 가진대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게 f'1이라고 하는 애가 0이라는 뜻이지. f1이 0, f'1이 0이라고 하는 뜻은 x-1을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이해돼? 저번에 색깔이 잘 안 보여. 오늘 했어. 뭔 저번에요? 오늘 한 거야, 오늘. 제고 그거 얘기했었는데. 아, 그 저번 시간에 이야기 하긴 했었네, 맞네. 자, 그래서 f1을 넣었을 때 0, f'1이 0이기 때문에 x-1 제곱이 인수로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4를 넣었을 때 또 0이라며. 그럼 x-4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fx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야. 이해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모든 극값의 합이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전개시켜서, 아니 전개시키지 말고 얘를 f'을 바로 계산을 한번 해보죠. 공미분으로 들어갑니다. 2 곱하기 x-1 곱하기 x-4 플러스 x-1의 제곱이 되겠고 x-1로 묶어내게 되면은 3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3 곱하기 x-1 곱하기 x-3 해서 1이랑 3에서 그 값을 가집니다 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1에서 접하는 거고요. 4에서 근을 가진대요. 이런 그래프 개형이거든요.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4인 거죠. 2대 1 비율이라고 했죠. 1부터 4까지 총 3의 길이니까 여기에 좌표는 3. 그 값이 1이랑 3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계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비율관계 잘 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풀면 되니까.
근데 알면은 시간이 되게 간단하게 금방 풀린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438번 문제 보시죠. 사차함수 fx가 있는데 f1은 f'1은 0. 다음 f5는 f'5는 0이래. 이때 f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네. 자, 첫 번째 주어진 거 얘네들 접한다라는 거지.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지. 밑에 거 x-5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4차함수인데 이 fx는 뭐냐? 저기 최고참 계수가 1이니까 x-1의 제곱 곱하기 x-5의 제곱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 극대값을 찾으래요. 극대값을. 자, 이거 미분해가지고 쭉 찾은 다음에 0이 되게끔 하는 게 1, 5 어떤 값이 있을 텐데 이 어떤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극대값 찾아주는 게 정석적이죠. 그죠? 자, 근데 이 4차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1, 5잖아요. 아까 여기서 극대값은 어디서 나온댔죠? 얼마라 했죠? 응? 얼마? 네. 그래서 3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극대값이 나오겠죠? F3은 2제곱 곱하기 2제곱이니까 8이라고 하는 극대값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미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지? 4, 4, 16이지? 곱셈 못하네. 4, 4, 16입니다. 알겠죠? 다음 442번으로 넘어갈게요. F0이라고 하는 애가 6이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가번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애가 f'-x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나번 조건. 함수 fx는 x는 2에서 극대값 14를 가진대요. 이해되셨어? 이때 극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아닌가? 그건 좀 저거 아까 우함수가 저기 프라임이 안 붙었나? 우함수 맞아요. 맞아요? 나 f'이 우함수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fx는 뭘까요? fx를 미분해서 우함수가 나왔대. 그럼 이 fx는 어떤 함수가 돼야 돼? 기함수가 돼야지. 얘가 홀수차만 있으니까 미분했을 때 짝수차만 남아있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기함수가 된다. 그럼 fx식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냐? ax 세제곱 플러스 bx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기함수가 된다는 뜻이지. 됐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요 fx라고 하는 애인데 사실 여기에
어떤 C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얘가 뭐냐면요. 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상수라고 해서 적분상수라고 뒤에 가면 배웁니다. 그거 들어봤어요. 뭐지? 만났다 헤어지면 남는 그대로인데 왜 거기 감정이 남냐라고 했는데 미분에다가 적분하는 적분상수.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사랑이다 이러는데 이게 뭐 계속. 그래도 기억이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fx라고 하는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긴 애다.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우함수가 됐다라는 거거든. 됐어? 자, 그러면 지금 fx라고 하는 애에다가 0을 대입했더니 6이 됐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0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6이 되기 위해서 얘가 6이 되는다는 뜻이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얘를 나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생겼을 텐데 내릴 거야. 6개씩 내릴 거라고. 6을 내려가지고 진짜 찐으로 기함수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라고 하는 기함수로 아예 만들어 버릴 거라고.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지금 x는 2라고 하는 거에서 극대를 가진다라고 하니까 어라라 그림이 잘못됐겠다. 그럼 극대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요딱으로 생겨야 되겠지. 근데 극대가 11래, 14래. 근데 내가 6만큼 내린 거잖아. 극대 얼마가 돼야 돼? 8. 예? 예. 8이죠. 근데 얘네들 극수 한번 볼까? 내가 지금 이거 무슨 모양 그래프 그려놨어? 기함수 그래프지. 그러면 극수는 얼마가 될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마이너스 8. 네. 왜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냐? 여기가 변곡점이잖아. 1대 1이라서 바로 대칭인 거잖아. 됐어? 다음 우리가 원래 있던 함수로 다시 돌아가야지. 6을 올려볼까? 그럼 극수 얼마야? 하고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자, 정석적으로도 풀어줄게요. 자, 정석적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fx라고 하는 애를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6으로 둘 거야. f0이 6이니까.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시켜요. 그럼 f'x라고 하는 애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라고 하는 애인데 가분 조건에 의해서 얘가 우함수니까 b라고 하는 애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어요? 다음 나번 조건 보시게 되면 x는 2에서 극대 14를 가진대. 그럼 2 대입하면 얘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f'이라고 하는 애가 12a 플러스 c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0이 된다는 걸 하나 얻을 수가 있죠. 다음 극대값 14를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f2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얘는 8a, b는 0이었고요. 플러스 2c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애가 14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을 숫자 오른쪽으로 넘기고 2로 약분을 시키게 되면은 4a 플러스 c는 4라고 하는 식이 나오고요. 두 개 연립시키면은 위에서 밑에 거 뺄게요. 8a는 마이너스 4다.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 구해지게 되겠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c라고 하는 값은 두 개 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서 6이 된다. 따라서
fx라고 하는 이 식은요, 마이너스 2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식이 나옵니다가 되고, 얘를 다시 한번 미분시켜가지고 이제 극소가 나오게끔 하는 x값을 찾겠죠. 아마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x값이 나오겠죠. 다음, 걔네들을 다시 한번 여기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극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극소가 되는 x값 어떻게 바로 찾았게? 원점 대칭이잖아. 얘 1m에 얘 마이너스 2잖아. 그지? 얘가 훨씬 더 간단하지 않니? 평행 이동만 잘만 시키면은 우리가 얘 그래프에서는 진짜 개쉽게 구하잖아. 근데 아마 이 조건 때문에 그러면 기함수가 아닌 건데? 라는 생각이 갇혀 있으면은 쉽게 문제가 안 풀리고 정석적으로 이렇게 조금 길게 풀리긴 해. 괜찮아.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치. 시간이 문제인 거야. 이게 삼각함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원에서의. 그 뭐지? 네. 모범을 볼 때요. 네. 시간 오래 잡아먹어서 못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다음. 제가 저거 보고 때 수술을 안 한 상태였잖아요. 예. 그때 3과 5가 떴거든요. 예. 그 상태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졸면서 보긴 했어요. 자, 일단 딱 두 줄만 더 적죠. 9번째입니다. 함수의 최대 최소예요. 이거 적고 세 문제 남았습니다. 자,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요. 함수에 있어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 먼저 닫힌 구간 A, B가 있다고 합시다. 닫힌 구간 A, B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치자. 얘에서요. 딱 4개만 비교해 주시면 된다. 4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극대값, 극소값, 다음 양끝 경계인 FA, FB 얘를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함수에 있어서 최대 최소다. 자, 다음 44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444.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2,0에서 함수 fx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자, fx라고 하는 애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그래프입니다. 자, 얘에 대해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먼저 그 값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부터 시켜봅시다. f'x라고 하는 애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네. 자, 그러면 3으로 묶어냈을 때 x 마이너스 3 곱하기 맞나? 2, 3 x 플러스 1 얘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생긴 모양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모양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서 극대가 마이너스 1, 극소가 x가 3이라고 하는 애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다음 우리가 보게 될 이 값은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오케이? 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점, 내가 뭐 찍어놨게? 변곡점이죠. 변곡점이 x좌표가 얼마일까요? 1이겠죠.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으니까 중점이 1이 되겠죠. 그럼 0이라고 하는 애는 대충 이쯤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다음 얘네들 비율 관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딱 그어놨을 때
얘가 1이고 1 대 얼마? 예? 1 대 뭐였지? 루트 3이랬잖아. 아 저기 루트 3이었나요? 그래서 3차함수에 있어서 비율 관계가 2대 1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루트 3대 1이 있다고 했었잖아. 변곡점이랑 이었을 때 여기까지 거리는 1,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3.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 3을 빼요.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죠. x 값이. 얘가 대충 1점 얼마니까 0, 마이너스 0점 얼마라고 하는 값에서 변곡점이랑 같은 값을 가지는 거잖아. 마이너스 2가 더 왼쪽에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2에서 나오고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그래프 개형에 있어서 양 끝값인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0 대입하시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찾아주시면 돼. 그냥 비율관계 한번 확인시키려고 한 거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f-2라고 하는 값,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다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18,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게 되고,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냐? 4? 다음 f-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6. 계산하게 되면은 11. 다음 f0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계산하게 되면 6이죠. 자, 여기서 제일 큰 거 11 최대값이 되는 거고, 가장 작은 거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게 더 간단하잖아. 그래서 계산할 땐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됐어요? 자, 그래서 2개 더하면 15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다음 452번. 452번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F'이라고 하는 애가 주어져 있는데 1이랑 3에서 각각 극값을 가지고 있다. 이때 극대값이 12다. 이때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건데, 자, 얘도 잘 한번 보시죠. 자, 최고차함 계수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마이너스 3에서 극소, 1에서 극대를 가지게 될 거죠. 그죠? 다음, 얘에서 이제 진정한 그 비율 관계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극소, 아니, 변곡점 찍어요. 여기 x좌표 얼마? 2죠. 다음, 극대랑 똑같은 값을 쭉 그을 거야. 극소랑 똑같은 값을 쭉 그을 거야. 여기가 몇 대 몇? 뭐였지? 잠시만. 3차 함수는 2개가 있습니다. 아, 2대 1. 네, 2대 1이에요. 1에서 3까지 2라고 하는 거리 나왔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4라고 하는 x값이 나오겠네. 맞아요? 자, 다음 3에서부터 1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2에 해당하니까 여기가 1이죠. 여기에 있는 이 x값은 얼마? 0. 0이죠. 그러면 지금 다 친구가 마이너스 1,4에서 최대값, 극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겠다? 마이너스 1에서 나오겠다라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 fx에 대한 극대값이 12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값이 12가 되는 거예요. 됐어? 자, 다음 여기서 극대가 1, 그 다음에 극소가 3이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 아니,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찾아주면 좋을까?
식을 세워서 뭐 그냥 똑같이 미분해가지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긴 하다. 식을 세워가지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다. 구해볼까요? F'은 3x제곱 플러스 2ax에 플러스 b라고 하는 애인데 지금 근을 봤더니 1이랑 3이네. 그러면 3 곱하기 x-1 곱하기 x-3이네. 다 전개하게 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플러스 9라고 하는 값이 나와서 a는 마이너스 6, b라고 하는 애는 9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c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고요. 1을 대입했을 때 1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 대입하면은 c라고 하는 애가 8이 되겠다. 그래서 fx식을 정확하게 구했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플러스 8 이라고 계산돼서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가장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알겠죠? 다음 454번 문제 보고 끝내도록 하죠. 자, 454번에 있는 그 유형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활용 문제인데요.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 실생활이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어떤 거냐면은 몇 번 이랬지? 454번. 자, 넓이에 대한 최대, 부피에 대한 최소 두 개를 어떻게 구할 거냐? 미분해서 넓이에 대한 식, 부피에 대한 식을 미분해서 극대값, 극소값, 양끝 경계들을 확인해서 최대값을 찾아주는 겁니다. 최소값이거나. 알겠죠? 결국 이 넓이나 부피를 식을 잘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물론 이게 수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수능에 나오지는 않고요. 약간 내신형 문제이긴 하거든요. 내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자, 이때 f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애인데 이 직사각형에 대한 최대값을, 넓이 최대값을 구하는 거다. 하나의 좌표를 a라고 잡고 하나의 좌표를 마이너스 a라고 잡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높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애 잡아줍니다. 다음 넓이 s라고 하는 애를 계산하게 되면은 밑변의 길이가 2a이기 때문에 2a 곱하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결국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12a가 되고요. 여기에서 미분을 통해서 극소값, 극대값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돼요? 자, 그러면 얘 넓이 최대값은 어디서 나올까요? 미분 한번 시켜볼까요?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러면 a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a라고 하는 애가 루트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다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루트 2를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루트 2, 12루트 2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8루트 2라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든 부피든 식을 미분시켜가지고 극대값, 극소값을 찾고
양끝 경계까지 확인을 해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찾을 거다라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함수 활용 두 번째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질문 받아보도록 하죠.